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계란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그 계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왜 몸이 더 피곤해질까? 왜 검진을 받으면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고 나올까?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그 계란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어쩌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시니어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습관과 신체 변화를 비교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조합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계란은 그렇습니다. 잘 먹으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은 하루에 수백 번에 가까운 정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기가 고통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듯 신장 역시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나빠졌죠? 그때는 이미 몸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감소합니다. 의학계에서는 6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 또한 함께 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면 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이른바 근감소가 시작되는데 이걸 늦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의식적으로 계란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이 선택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 무엇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 바로 이 부분에서 건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계란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근육이 살아나고 누군가는 신장이 지쳐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음식의 조합을 기준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잘게 쪼개지고 아미노산으로 흡수되어야 비로소 근육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은 몸속에서 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역할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잘못된 조합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영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일을 더 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 음식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몸에는 이득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정 조합을 반복하는 분들에서 소화 문제, 피로감, 그리고 신장 관련 수치 변화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서 해오던 습관이 사실은 몸을 지치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같은 계란을 드시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드시고 있는 첫 번째 위험한 조합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만 잘 챙겨 먹으면 지켜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조합으로 어떤 상태에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영양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장 건강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장은 어떤 장기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들, 그리고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까지 이 신장이 걸러내고 정리해 줍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에 해당하는 체액을 여과하면서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장기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망가질 때까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해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불편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수치가 나빠졌을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식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식습관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것들도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기력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처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몸속에서 분해되고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어야 비로소 근육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몸은 그 단백질을 활용해서 근육을 만들고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막히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은 몸속에 남게 되고 결국 노폐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계란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힘이 나고 누군가는 더 피곤해집니다. 같은 식사를 했는데 누군가는 건강이 유지되고 누군가는 수치가 나빠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소화와 흡수 그리고 조합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분비는 줄어들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소화 효율이 젊은 시기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능력은 이미 달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흡수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면 몸은 그것을 유용한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신장으로 집중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바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계란처럼 영양이 농축된 음식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잘 먹으면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먹으면 소화 부담을 만들고 신장에 일을 더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결정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아주 작은 변화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함께 드시고 있는 조합, 하지만 영구적으로 보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합, 바로 콩 기반 음료와 계란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드시고 있는 조합, 바로 계란과 콩 기반 음료입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한두 알에 두유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건강해 보일 수 없는 식단입니다. 단백질도 충분하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몸에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합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콩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단백질 소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개서 흡수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해야 계란 속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게 근육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콩 기반 음료에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계란은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콩음료는 그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몸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단백질은 그대로 몸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노폐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잘 흡수된 단백질은 근육이 되고 힘이 되지만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이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이 실제로는 신장의 일을 더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장 기능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소화를 방해하는 조합이 들어오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졌던 경험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위장에 머물면서 부담을 주고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계란과 콩 기반 음료를 같은 시간에 함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을 드시고 콩 음료는 점심이나 오후에 따로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단백질 흡수율이 달라지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오면 그 결과 역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첫 번째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더 흔하지만 소화와 신장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조합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계란과 달콤한 과일의 조합입니다. 특히 떫은 성분이 있는 과일, 대표적으로 감과 같은 과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후식으로 과일을 곁들이는 습관 말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식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도 몸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과일에 포함된 떫은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서로 엉겨 붙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소화되어야 할 단백질이 위장 안에서 덩어리처럼 뭉쳐 소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소화가 느려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몸에 들어간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 일부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물질들은 결국 몸에서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은 다시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작은 소화 문제 하나가 신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이 뭉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묘하게 답답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고 배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몸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계란과 과일을 같은 시간에 함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드신 뒤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소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지고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고 믿고 해오던 습관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약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불편할까봐 먼저 계란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란을 드시면서 바로 약을 함께 넘기기도 합니다. 이 행동,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 습관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음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이 함께 들어오면 몸에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음식 소화, 또 하나는 약 성분 흡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 성분이 음식, 특히 단백질과 함께 섭취될 경우 흡수 속도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약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흡수되지 못한 성분이 몸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남은 성분들은 결국 몸에서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즉,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남은 성분이 많아질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 이 습관이 반복되면서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약은 가능한 한 물과 함께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계란은 약을 드시기 전이나 후로 적어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약의 흡수 효율은 높아지고 신장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을 바꾸는 것은 이런 작은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조합은 콩 기반 음료, 떫은 성분이 있는 과일, 그리고 약과 동시에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같은 계란을 드시면서 몸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계란을 단순히 부담 없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몸을 회복시키는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오히려 신장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효과를 높여주는 세 가지 황금 조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먹어야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란은 그 중심에 있는 음식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조합은 연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높이며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까지 줄여주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특정 비타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몸속에서 발생한 노폐물이 장으로 잘 배출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되면서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실 때 이런 과일을 함께 구성해 보십시오. 몸이 훨씬 가볍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근육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으로 가야 할 단백질이 소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면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 되면서 단백질은 온전히 근육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특히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이동, 낙상 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근육량 유지는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이 조합을 함께 구성해 보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몸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소화를 편안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가 잘 되는 것이 곧 건강의 시작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소화가 원활해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재료는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양소 흡수는 높아지고 노폐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신장의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식단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음식에 작은 조합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몸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과 활용해야 할 것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몸을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은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양보다 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잘 흡수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조합만 피하십시오. 콩 기반 음료, 떫은 성분이 있는 과일, 그리고 약과 함께 드시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신장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을 조금 나누는 것,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에서 분명하게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조합을 더하십시오.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으로 배출을 돕고 복합 탄수화물로 단백질을 지키고 소화를 돕는 식재료로 부담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의학 논문을 보면 단 한 가지 식습관만 바꿔도 신체 기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지금 딱 하나만 결정해 보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계란을 먹는 방법을 단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그 변화는 작지만 몸은 절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계란 먹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